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오늘 쇼트에 민원인실 또 어떤 해운대 경찰서의 수사관들이 어, 제대로 조사도 안 해주고 제가 조사를 원해서 제 발로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조사를 해달라고 증거를 제출받아 달라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 달라고 그랬어요. 저를 사기꾼들에게 저를 무고 피의자로 고소를 받아가지고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주고 증거자료를 제출해서 그게 아니라고 말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송치시켜서 피의자 전과를 만들려고 이 사람들이 작정을 했어요. 만약에 조사를 하는 가운데 제가 증거자료 제출하고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게 녹화될 거 아닙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그게 남으면 저를 송치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사 자체를 안 하는 겁니다. 해운대 경찰서가.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갔을 때 제가 조사를 거부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증거를 내놓으라고. 왜냐하면 나는 있으니까. 녹음도 있고 내가 조사해달라고 몇 번씩이나 했고. 근데 본인들이 그 해운대 경찰서에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조사를 안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한테 통보 한 번 없이 조사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수사과장이랑 통화도 했는데 그래서 저한테 연락해 주기로 했는데 연락을 딱 두절하고 송치를 시키는 거. 그거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을 하고 한 거지. 사기꾼들을 조사해서 처벌해야 조사해서 송치시켜서 그런 사기범죄가 이렇게 없어지게끔 이렇게 치안을 유지해야 될 경찰이 사기꾼들과 한패가 돼서 시민을 피의자를 만들고 저 보험 사기를 통영경찰서에서 이렇게 보험 사기꾼들과 함께 그렇게 사기보험금을 받아내서 해먹고 있다는 걸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말하면 성취시켜서 피의자 만들어서 구공판에도 회부하고 대구에서 부산에서 통영에서 또 용인에서 불러서 조사하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1년 이상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그리고 대구 성서경찰서에서 오실 때에는 제가 통보도 못 받았어요. 원래 체포를 하려면 체포할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거주지 명확하고 제가 전화만 해도 아니면 등기 우편을 보내도 제가 갈 텐데 그것도 저를 체포하기 두세 달 전에 제가 그쪽 수사과 팀장이랑 통화했습니다. 청문 과장이랑도 통화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전에 가갖고 관련 서류들을 일부 제출하고 조사하고 그 과정 가운데 청문 과장도 만났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걔네 전화했어요. 자초지정은. 그리고 팀장도 알았다고. 네, 그러면서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찾아와서 수갑을 채워서 데려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집에 문 앞에서 이거 체포영장 원본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근데 그 동영상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거 이렇게 사진 캡처해 갖고 한번 보세요. 거기 천공도 없고요. 법원 마크도 없고요. 색깔 자체가 이런 백제예요. 체포영장 원본은 좀 누리끼리합니다. 저는 거기서 당시에 받고 이렇게 만져봤어요. 그거는 체포영장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얀 이런 종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내용이. 그래서 난 가짜라고 보는 겁니다. 그거 왜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들어오면 체포영장 원본이요 몇 번을 말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 모르겠죠. 제가 원본을 모르는지. 압니다. 그렇게 해서 불법적으로 헌법을 위반해서 국민을 체포 사유가 되지도 않는데 헌법에 체포영장을 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체포영장은 당연히 원본이죠. 제시도 안 하고 가짜 같은 거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차에 태워서 내가 간다 그러는데 이렇게 수갑을 채워가지고 끌고 가는 형식으로. 왜 그러냐면 그런 형식을 취해야지 뭐 도주 우려가 있고 강제로 이렇게 체포를 했고 그래야지 구공판에 회부할 수 있는 거죠. 흉악범처럼. 근데 그게 뭐예요? 누구한테 어떤 죄명으로 고소를 받았어요? 그게 무고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기가 막힌 거죠. 무고죄로 수갑을 채워서 체포할 수 있어요? 조사도 없이? 그러니까 참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사관 7, 8명이 하루의 업무를 이렇게 이렇게 다른 지방으로 고속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와서 체포하고 뭐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돌아가면 밤중이죠. 하루가 다 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인원들이 뭐 8명씩 이렇게 오면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 다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아마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 월급이나 수당이나 공무원 연금이나 그 왔다 갔다 할 때 들어가는 경비는 잘 모르겠습니다. 출장비 같은 것도 있겠죠. 점심값 같은 것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아마 200만 원 훨씬 넘을 거예요. 내가 그냥 보통 가장 낮은 월급으로 계산을 해도 그런데 그것이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데 몇 번을 잡으러 왔습니까? 이런 사람을. 네? 몇 번을 잡으러 왔습니까? 저희 아내랑 저를. 3번을 잡으려고 그 많은 인원들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다른 경찰서에 오고 그렇게 했던 거죠. 또 그런 것들을 하려고 또 수사 인원들이 허위 서류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그거를 검찰청을 통해서 또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려면 그 법원을 통해서 또 얼마나 또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를 작성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몰라요. 나도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걸 작성을 하고 다 했다면 그런 체포영장이다. 원본이에요. 그러고 이런 원본도 아닌 걸 들이밀면서 그렇게 위법과 탈법을 행하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볼 때 경찰이 과연 수사 인력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전세 사기범들을 잡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남아 도니까 그러죠. 아니면 먼저 처리해야 되는 국민의 민생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범죄를 잡지 않는 거죠. 조사도 안 하는 거죠. 수사권이 있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금전적인 이득 또 이런 일들을 처리할 때 불법이지만 승진의 기회 꽃길을 걸어가고자 어떤 왜곡된 사건을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서 피의자 만들어서 감옥 보내면 또 그들 내부 안에서 인정받는 뭐 그게 있을 수 있죠. 그 사실 경찰이 아니라 범죄 집단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지금 경찰 인원이 전국적으로 한 13만 좀 넘죠? 더 되나요? 아무튼 그 13만이라고 쳤을 때
항상 예산 부족, 인원 부족을 말해요. 아니에요. 우리 이런 일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투입된 인원을 보면요. 아마 이제까지 1년 반을 끌면서 수천만 원 여기에 세금으로 사용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하면서 인원 부족을 말합니까? 정말 국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범죄를 우선순위를 두고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실수입니까? 사기꾼들한테 무고죄로 고소를 받아서 아니라고 다 설명했는데 설명 다 듣고도 인지를 못했다고 어느 날 그냥 불쑥 찾아와서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면 뭐 도주 우려가 있다든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을 위험이 있다든지 뭐 이런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죠.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전화 한 통 없이 등기 우편 발송 한 번도 없이 그냥 판단했어요. 제가 무슨 흉악범이에요? 범죄 경력이 없습니다. 저는 60평생. 그러니까 수사 인력이 부족한지 남는지 내가 그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13만 명을 26만 명으로 늘린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쇼트에 접수증 뭐 이런 또 수사관들 조사도 안 하고 송치한 문제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장면들이 쇼트로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찰관 범죄를 해운대 경찰서 그 청문실에 찾아가서 말했더니 받아주지 않고 당장 나가라고 그러고 저는 이제 그 모든 것이 민원을 접수하는 접수처부터 그 담당 수사관, 그 팀장, 수사과장, 그 무수한 전화 이런 증거도 제출받지 않으려고 하고 피의자로 뒤집어 씌우고 보험 사기꾼은 떵떵거리게 살게끔 하는 그런 것이 범죄로 보이는 거죠. 제가 범인 도피, 수사권 남용, 직권 남용, 직무유기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제 눈에. 그래서 청문실에 가서 자초지종을 말했더니 아무튼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받아주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촬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더라고요. 내 허락을 받지 않고도 경찰관들이 많이 촬영했습니다. 저를. 서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네. 공무원이 공무 시간에 초상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시민이 공무원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조사할 때 녹음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제가 녹음을 해두지 않았다면요, 제가 동영상을 찍어두지 않았다면요,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제가 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908 회부됐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제 말을 믿겠습니까? 경찰서 말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녹음이 있고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해운대 경찰서에서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입건된 사기꾼이 고소장을 제출해서 거기서 입건돼서 그걸 받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저한테 통지를 했어요. 허위 공문이죠. 그거는 통영경찰서에서 입건받은 거였습니다. 통영경찰서에서 보험사기죄가 있으니까. 또 보험금을 사기로 받게끔
그 교통사고 당사자들에게 그렇게 해서 보험 사기 보험금을 취득받게 했으니까 말이죠. 그들은 이제 절대로 본인들이 이제 시켜서 그런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절대 통영에서 조사하면 안 되겠죠. 그걸 내가 말하면 그게 녹음에 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로 보낸 겁니다. 용인으로 보내서 용인에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관할권을 따지니까 뭐 좀 당혹했나 봐요. 그래서 해운대로 또 보냈죠. 대구로 보냈다 해운대로 왔는지 뭐 그랬죠. 그래서 대구에서도 또 전화가 왔고 오라고. 또 해운대에서도 왔고. 근데 나중에 해운대 가보니까 해운대 경찰서에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죠. 통영에서 받아갖고 이렇게 진행된 게 아니라 용인에서 고소를 받아갖고 진행된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쇼트를 올린 거는요, 이런 공익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조직범죄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중에 나 몰랐어요 이러면 다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공문서에 잘못된 것들을 기록해 놔도요, 오타였다. 나중에 그때 밤에 너무 늦게까지 근무하느라고 잘 몰랐다. 아니면 담당관이 이 사람에서 이 사람으로 그 순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난 실수다.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근데 제시홀트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에 가면 접수증을 제대로 주지 않고 그 부서장 또 기관장 직인 원래 민원처리법에 그렇게 간인을 주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고,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나중에 나 몰라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기관장이나 부서장이. 그래서 누구누구 부서장에게 제출하는 어떤 진정서, 그럼 거기에 다 내용이 있잖아요. USB나 녹음 같은 것도 다 있고 증거가. 그러면 처리 부서에다가 누구누구 부서장이라고 쓰지 않아요. 통영시, 통영 이렇게 씁니다. 무슨 통영이 부서예요. 그렇게 어이없이 써서 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됐을 때 한 1년 6개월 정도 있다 정말 문제가 됐을 때 내가 이렇게 제출하지 않았냐? 증거를. 그러면 언제 내가 그걸 받았냐? 접수증 좀 보자. 접수증 내면 여기 부서가 통영이라고 써 있네요. 그러는 거죠. 여기 내 직인이 없네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회피하는 수단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조직범죄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보 공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상해를 입혔다 그러면 그 증거 영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증거 영상이 있을 거 아니야. CCTV가 있거나 블랙박스가 있으면. 근데 그게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치상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 부서장한테 가면 그거는 정보공개 담당이죠. 또 기관장한테 가도 정보공개 담당이 해야죠. 팀장한테 가도 그 정보공개 담당한테 가야죠. 정보공개 담당한테 가면 나가세요! 이러는 거죠. 그리고 입을 딱 다물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핸드폰을 꺼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이 범죄라고 보이기 때문에. 체증이죠. 그게 무슨 초상권 침해예요. 범죄를 해놓고서. 그 범죄 아닙니까? 죄를 씌우려면 증거를 제시하고 죄를 씌워야지. 당당하지 않으니까 정보 공개를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치상죄래요. 지금도 감춰놓고 있으면서. 경남경찰청에서 디지털 포렌식 주행 영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하면 주행 영상이 다 나와요. 어떻게 10몇 초 영상이 나옵니까? 살아나면 다 살아나는 거지. 영상이. 어떻게 뭐 15초, 20초 그것만 딱 잘라서 나올 수 있어요? 누가 믿겠어요? 그리고 내가 경남경찰청에서 디지털 포렌식 영상을 통영경찰서로 보낸 담당자, 팀장, 뭐 그런 과장 그런 사람들한테 들었어요. 녹음도 있어요. 디지털 포렌식 진행, 주행 영상이 있다고. 거기에 보면 다 나올 텐데 협박 장면도 있고 어떻게 앞지르기 했는지 자세히 나올 텐데 우리 차가 누구를 들이박았는지 우리를 앞지르기 한 차가 스스로 받고 자작극을 한 건지 다 나올 텐데